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확대 강화하면서 가짜 뉴스를 상업주의적으로 확산하는 세력. 그게 나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고편은 블록버스터로 나왔어. 아하. 그런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게 3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외교 안보 좀 반국가 세력 누구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게 나야. 공산당 연수대 모 펜션에서 플랜카드까지 들고 하는 네. 그런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네.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폄훼하면서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세력.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확대 강화하면서 가짜 뉴스를 상업주의적으로 확산하는 세력. 그게 나야.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독도 인근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던 일도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갑자기 어족 자원이 풍부해졌어요, 동해. 오징어가 그래요? 이 성어기가 되면서 또 명태잡이도 있고 하면서 남북한 어선들이 직결하는가 하면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구축함이 대치하는 사건도 네. 벌어지고 이게 뭔가 모르게 어떤 그 동해 일대가 굉장히 분쟁 수역으로 떠오르는 조짐이 네네.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그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훈련을 보면 훈련이라기보다는 순찰에 가깝다. 원래 이 훈련은 해병대가 주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 근데 이번에 해병대가 빠졌어요. 그렇게 보면 해군 해병 협조 체계 정도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하죠, 사실은. 원래는 그럼 독도 이렇게 상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네. 상륙 병력하고 이제 공군 전투기 띄우고 주로 그렇게. 이번에 왜 안 한 거예요? 아니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해야 중요하니까. 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 그래가지고 네. 계속 비공개로 하고 규모를 확 줄여놨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 훈련이 최초 실시된 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최초. 그때 왕건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왕건 계획? 그때 최초로 처음에 비밀리에 수립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차츰 이제 기본 훈련으로 자리를 잡아오면서 네. 해병대가 그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독도 방어 훈련이라서 해경 중심으로 해서 86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화 된 거는 2003년 이후부터 네네네. 정식으로 이제 해병대까지 동원되고 공군도 동원되고 한 건데 네.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한 적도 있지만 네. 대체로는 공개를 많이 했어요. 네. 공개를 많이 했고 네.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5번인데 5번 모두 비공개라는 거고. 그래요?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하면 근데 뭐가 이제 좀 달라요? 공개와 비공개 차이는 네. 공개한다는 거는 훈련 내용을 다 브리핑합니다. 훈련 이런 훈련을 하고 네. 참여 병력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네네네네. 일부 내용을 언론인들이 가서 촬영할 수 있게 이제 원래 군 당국이 군사 훈련하면 우리 자료화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방송에서 그게 뭐냐면 제한적으로 군사 훈련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군 당국 관리하에 그 언론인들이 일부 참관해서 예를 들면 독도에 뭐 해병대가 상륙한다. 그러면 그 장면을 맞아, 일부 유튜브 같아. 찍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릴리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개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비공개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한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밖에 알 수밖에 없죠. 없죠. 한다는 사실 정도만 하는 거고 그럼 그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공개 훈련했다, 비공개 훈련했다의 의미가. 화면이 나가면 아무래도 그 일본에 대한 자금, 일본에 대한 그건 있죠. 일본이 훨씬 더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는군요. 민감하게 일단 나오는 정치적 거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의지의 문제. 공개 비공개 여부. 일본 봐도 괜찮다. 일본 뭐 볼라면 봐라. 우리 땅에서 훈련한다. 이런 이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이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훈련 정도만 하자. 근데 이건 진심이긴 진심인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보통은 그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어려울 때 되니까 그냥 독도 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활용한 거 맞습니다. 그 정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를 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한 정서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본 보수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그 활용해가지고 지지를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시절 사건도 있고 뭐 그 저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있고 하면 이 정도는 도리어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해가지고 이 반전 시도를 할 텐데 야, 그걸 보면 참 진심은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연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매년 하는 네. 국가 비상사태 시에 전시 정부를 운영해보고 예. 그 절차를 숙달하는 겁니다. 민간도 같이 하는 거죠. 일지 연습은.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민간 이제 뭐 여러 어떤 그 단체 이래서 또 충무훈련이라고 그 민간 동원 훈련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작전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네네. 이 절차 연습. 또 전시에는 국민 생활이 안정돼야 되니까 그런 걸 연습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데프콘 3가 선포되면 예. 네. 그게 이제 국가 비상사태 충무 3종 사태거든요. 충무 3종 사태. 이게 데프콘 3라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전시 정부가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군은 전투를 하는 거고 전쟁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전체적인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을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그 자유의 방패. 네, 네, 네. 이건 한미 연합 훈련이에요. 아하. 예. 근데 이번에 옛날 포커스 렌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 이제 을지, 이름이 프리덤 계속 가디언. 바뀌어왔죠. 아, 예, 프리덤 그래요? 가디언도 네, 있었고요. 저는 그걸로 기억해요. 그 을지 포커스 렌즈를 네. 한동안 썼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디언 그 을지 가디언으로 좀 바뀌었다가 아,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을지 지금 이제 프리덤 프리 쉴드 방패. 프리덤 네. 쉴드로 바뀌었죠. 원래 명칭은 팀 스프리트였어요. 아, 팀 스프린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름이 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서 이것도 아니 바뀌는 그런데 거예요? 그때 정치적 의미에 따라 진화해 온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그 3월에 키리졸브라고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 네. 지금 을지 프리덤 실드가 있는데 예, 예. 최근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안 와요. 예, 이번에 항공모함도 안 왔고 핵잠수함도 안 왔고 그래요? 또 뭐 전략 폭격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맨날 역대급 전략 자산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예고편하고 좀 차이가 나요. 아하. 많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국의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정례화 가시화한다. 그래서 올해 와 가지고는 그 미국 전략 자산이 역대급으로 전개될 거다. 이 우리 정부가 항상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고편은 블록버스터로 나왔어. 아하. 그런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게 3월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 바람에 뭐 민주당이 선거 편하게 치렀죠 사실은.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묘한 그 느낌이 드는 게 네. 최근에 미국 민주공화당 그 저기 전당대회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고 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전략자산 전개가 안 오는 게 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으로 그쪽에 더 분산된 신경을. 여러 가지 어떤 사태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느낌도 좀 가져요. 북한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할 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을지 훈련이라는 게 이제 네. 1968년도에 예. 그때 청와대 김신조 그때 무장군 112 사태.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게 뭐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까지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자 오늘은 김성태 의원님이 김신조 얘기까지만 안 가시게 만들면 돼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들어왔는데 이게 국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전시나 가네요.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훈련이 만들어진 게 네. 그때 처음 시작.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충무 계획을 만들었는데 네. 아하. 그게 오늘날 전시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에요. 네. 그렇게 김신조 흘러온 거구나. 얘기 뭘 나와- 알아야 같은 이야기를 아, 하지 이게 말이야. 알았어요. 김신조 왔잖아요. 아, 근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지 못한 거는 왜 우리가 예산을 못 들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세계 전쟁이 미국의 피로도를 가중시켰고 그렇겠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대중 정책이 안정적 관리 쪽으로 많이 회귀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네, 잡아먹을 네, 것처럼 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힘의 한계도 있고 해서 네. 최근엔 좀 안정적인 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대통령은 네. 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아주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최초로 육군의 핵심 전력 지작사라고 하죠. 지작사? 네, 예. 지상작전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사령부. 네, 방문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벌이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네.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라고 대통령으로서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이런 메시지 남기는 거 중요한 거죠. 아하. 예? 그런 이야기는 뭐 북한의 김정은만 네.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렇지만 이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셨다는 북한은 얼마 생각이- 전까지도 이래요. 오물풍선까지 날리면서까지 그 해모적인 쉽게 말하면 도발 행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에 관해서는 네. 우리 정치권이고 또 뭐 국민들이고 네. 이 뭐 공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늘 김성대 의원님이 이거 중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강한 어조로 가지고. 아니 뭐 안보의 원칙에 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안보를 일단 국군 통수권자가 잘 다진다. 이런 점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이렇게 얹어가지고 안보의 순수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의미에서? 뭐 이제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뭐 세력. 가짜 뉴스 세력, 검은 세력 이거 다 을지국무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죠. 더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네. 거기는 순수하게 전시 절차를 숙달하는 대통령 자기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국무회의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데올로기로 채색이 되면은 이 사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꾸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네네네.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감성, 음. 지향적 편향이라고나 할까 이런 건 위기 관리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같은 리더십이죠. 그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 김정대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안보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이 강조하는 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에 갖는 성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 대한 도발 위험성, 그다음에 안보의 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는 북한하고 대화, 협력. 군에 가서는 뭐 좀 강하게 네, 얘기할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외교적 노력, 그리고 평화적 대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굉장히 다층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 일면성만 강조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네, 네. 않다 이런 거고요. 네. 안보를 강조한 게 틀렸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TPO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 그다음에 장소,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 네. 맞게 그런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안보를 안보 문제,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화하면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협력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협력을 준비가 민주당도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여기에다가 갑자기 국내 어떤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이거는 야당이나 일반 저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과 싸우자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안보 앞에 외교안보 앞에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적전 분열을 처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언급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의 정체가 뭐예요? 이건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네. 했죠. 1년 전에도 근데- 얘기하신 거예요. 예, 누구예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네. 이래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유엔에 가서 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에 합창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세력 네.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자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 돼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화해 협력을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중국과 그 탈중국을 수반하면서 안보 비용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사이비 지식인들 여기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확대 강화하면서 네. 가짜 뉴스를 상업주의적으로 확산하는 세력. 이게 상업화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곳곳에 있네요. 그러면 네. 너무 설명을 잘하시네. 판단하시기에 우리 아하. 김종대 전 의원님은 반국가 제가 바로 다 해당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 다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딱 맞는 얘기예요. 뭐 충분하게 김종대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 이 애교는 국가 간의 해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뭐 이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체제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애교적으로 모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도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애교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체제하고는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보십시오. 2년 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예.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살상하고 또 그 전장의 폐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 체제들 북한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잖아요. 네. 그런 체제를 우리는 아직까지 정전 국가로서 네. 이 우리가 안보, 네. 애교 안보 지금 반국가 세력 누구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면 공산당 연수대 모 펜션에서 플랜카드까지 걸고 하는 네. 그런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있어요.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그런 이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반국가적이죠.